안녕하세요. 새벽이에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김동보! 목소리가 초가집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아침 해가 이미 뒷산 위로 두 뼘은 올라 있었건만 방문 안쪽에서는 쥐죽은 듯 고요했다. 동미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마당에 탁 내려놓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이불 속에서 동복이 눈만 빼꼼 내밀었다. 누이, 아침부터 왜 이리 소리치는 거요? 뭐라? 동미의 눈썹이 번쩍 치켜 올라갔다. 누이는 새벽부터 산에 올라 나물 캐고 장까지 보고 밭에 물까지 대고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요? 동복이 느릿하게 하품을 삼키며 말했다. 자고 있었지요. 그걸 내가 몰라서 묻는 줄 아느냐? 동미가 두 손을 허리에 짚었다. 해가 저만큼 올라왔는데 아직도 이불 속이라니. 이건 사람이 아니라 곰이 겨울잠 자는 것 아니냐? 동복은 그제야 몸을 일으켜 앉으며 눈을 비볐다. 키는 훤칠하게 자랐으나 볼살이 토실하게 올라 누가 보아도 굶고 사는 얼굴은 아니었다. 그럴 만도 했다. 아침이면 동미가 밥상을 차려주고 저녁이면 또 동미가 국을 끓여주었다. 빨랫감이 쌓이면 동미가 개울로 들고 가고 집신이 다르면 동미가 새로 삼아 놓았다. 동복이 세상에서 불편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누이가 가끔 이렇게 사람을 잡듯 소리를 지른다는 것뿐이었다. 누이, 오늘은 일도 없지 않습니까? 어제 비도 와서 밭도 촉촉하고, 그래서 비 왔다고 내가 누워있어도 되는 게냐? 그럼 딱히 할 일도 없는데 하루쯤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동미는 말문이 턱 막혔다. 이 태평한 인간과 말싸움을 하는 일은 차라리 맨손으로 바위를 깎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몰랐다. 한숨을 길게 내쉰 동미는 이마를 짚었다가 툭 내리며 말했다. 일어나서 밥이나 먹어라. 동복이 슬쩍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우리 누이는 성질은 있어도 동생 하나는 끔찍이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곤 배를 툭툭 두드리며 덧붙였다. 누이, 백가지족이 등에 붙게 생겼습니다. 얼른 좀 차려주시오. 동미의 눈썹이 꿈틀했다. 아유, 이걸 그냥... 손이 번쩍 올라갔다가 차마 치지는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다. 이내 손을 툭 내리며 이를 꽉 물었다. 부엌으로 들어가며 동미는 작게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이러라고 하신 것은 아니지요. 두 남매가 부모를 여인 것은 동미가 12살, 동복이 겨우 10살 되던 해였다. 아버지는 동복이 7살 때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떴고 어머니는 몇 해를 더 버티다 결국 자리에 눕고 말았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어머니는 동미의 손을 꼭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동미야, 동복이 좀 잘 챙겨다오. 저 아이 혼자 두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눈이 안 감기는구나. 그 말이 동미의 가슴에 콱 박혔다. 그 뒤로 8년. 동미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 품을 팔러 나갈 때도, 산에 올라 나무를 캘 때도, 장터에서 물건을 팔 때도 무슨 일을 하든 늘 동복이 먼저였다. 덕분에 동복은 참으로 잘 자랐다.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잘 놀면서 자랐다. 문제는 너무 잘 자랐다는 데 있었다. 18시 되도록 동복이 제 손으로 해본 일이라곤 고작 2가지였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 드는 일, 그리고 마당에서 개 쫓는 일. 그마저도 썩 성실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면 제 손으로 반찬을 집기 귀찮다며 누이, 저기 있는 고기 좀 이리로 밀어주시오. 그건 너무 멀지 않습니까? 누이 손이 더 가깝잖소. 하며 입만 벌리고 기다리기 일쑤였고 국이 조금 뜨겁기라도 하면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불어대다가 누이, 이건 사람이 먹으라는 겁니까?
끓여 죽이자는 겁니까? 하고 타박을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슬그머니 그릇을 밀어놓으며 말했다. 누이, 오늘따라 손에 힘이 없는데 설거지도 대신 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동미의 손이 번쩍 들렸다. 동네 사람들은 동미를 볼 때마다 혀를 찼다. 아이고, 저 처자 좀 보소. 손 하나는 야무지게도 쓰는데 저렇게 야무지니 시집을 못 가는 게지. 동생 하나에 발목이 잡혔지 뭐여? 저러다 늙는다, 늙어. 틀린 말은 아니었다. 동미에게도 마음에 둔 총각이 있었다. 윗마을에 사는 호영이었다. 22살,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반듯하고 선하여 동미 눈에는 그저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얼굴이었다. 호영 역시 동미를 좋아했다. 장날이면 괜히 장터를 2바퀴 더 돌다가 동미를 스치듯 지나가며 슬쩍 눈을 맞추고 개울가에서 마주치면 물은 떠놓고도 한참을 못 가고 서서 오늘 물살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같은 쓸데없는 소리를 붙이곤 했다. 심지어는 동민의 밭 근처를 딱히 갈 일도 없으면서 서성이다가 괜히 하늘만 보고 돌아가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눈치챘고 두 사람 또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늘 하나였다. 동복. 혼인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어김없이 그 이름이 끼어들었다. 내가 시집을 가면 우리 동복이 밥은 누가 차려? 내가 시집을 가면 우리 동복이 빨래는 누가 하고? 내가 시집을 가면 우리 동복이 설거지는 또 누가? 동미야, 호영이 결국 말을 끊었다. 동복이는 사람이 맞지 않느냐? 동미가 눈을 흘겼다. 사람이니까 더 걱정이지. 웃음과 한숨이 동시에 새어나왔다. 그 야무진 처자가 유일하게 맥을 못 추는 데가 바로 저 동생 하나였다. 그 걱정을 언제까지 할 셈이요? 동미가 말없이 쳐다보았다. 동복이 이제 18이요. 장가도 가고 식구도 먹여 살려야 할 나이 아니오. 근데 지금은 어떻소? 누이가 다 해주니 저놈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대로 두면 평생 저러고 살 거요. 잠시 숨을 고르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젠 좀 사람을 만들어야지. 동미가 낮게 말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시오? 쉬우면 벌써 했지요. 호영이 피식 웃었다. 그래서 방법을 쓰자는 거요. 무슨 방법요? 색시 하나 드리면 됩니다. 동미가 바로 쏘아붙였다. 그게 사람 만드는 거요? 만들든 잡든 움직이긴 할 겁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호영의 어머니 최 씨는 안방에 앉아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바늘이 천을 오가는 소리만 사각사각 고요하게 이어졌다. 그 한켠에서 호영은 드러누운 채 천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벌떡.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으며 무릎을 탁 쳤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눈도 들지 않은 채 최 씨가 툭 대꾸했다. 호영이 몸을 바짝 당겨 앉으며 말했다. 저기 아랫마을 순옥이 아직 혼인 안 하고 혼자지요? 바늘이 딱 멈추고 최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건 왜 묻느냐? 호영이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다. 동복이 짝 좀 맺어줄까 해서요. 뭐라?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제정신이냐? 멀쩡합니다. 순옥이가 어떤 아인지 알면서 그러느냐? 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아니까 그러는 겁니다. 최 씨가 눈을 가늘게 떴다. 설마 일부러? 예, 그리고는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다. 게으르지요. 말 많지요. 성질 있지요. 동복이한텐 순옥이가 딱입니다. 최 씨가 기가 막힌 얼굴로 바라보았다. 그게 왜 딱이냐? 호영이 어깨를 으쓱했다. 비슷한 놈끼리 붙여놓으면
서로 못 버티고 움직이게 되는 법이지요.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게으름뱅이 하나 고치려면 더 센 게 하나 붙여야지요. 최 씨의 입이 벌어졌다가 이내 꾹 다물렸다. 그리고 하하하하. 결국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녀석이 아주 사람 하나 잡을 생각을 하는구먼. 호영이 씩 웃었다. 사람 하나 살릴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 동미도 나한테 얼른 시집을 오지요. 최 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다. 그래 이놈아. 속셈이 그거였지? 혼인은 그의 초여름에 이루어졌다. 먼저 호영과 동미가 혼례를 올렸다. 동네 사람들이 마당을 가득 메워 박수를 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와중에 동복은 마당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닭다리를 뜯고 있었다. 기름 묻은 손으로 고기를 들고는 혼례상보다 닭다리에 더 집중한 얼굴이었다. 누이, 오늘따라 얼굴이 좋네. 동미가 눈물을 훔치다 말고 어이없는 얼굴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이 와중에 그 소리가 나오느냐? 에이, 그러지 마시고 누이도 좀 드시오. 오늘 닭이 아주 잘 삼겼습니다. 동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혼례가 끝나고 며칠 뒤였다. 동미는 동복 앞에 조심스레 앉았다. 평소 같으면 호통부터 쳤을 텐데 오늘은 어딘지 말이 무거웠다. 저기, 동복아, 왜 그러십니까? 동복은 여전히 느긋하게 대답했다. 누이가 이제 시집을 갔으니 너 혼자 지내기 힘들지 않겠느냐? 동복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요? 좋은 짝을 하나 맺어줄까 하는데? 동복이 슬며시 웃었다. 누이가 떠나니 나한테 사람 하나 붙이겠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이제 밥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안 해주니 대신할 사람 하나 드리겠다는 거지요. 제 말이 맞죠? 동미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틀린 말이 아니라서 더 그랬다. 그래도 짝이 있는 게 낫다. 아랫마을 처자인데 인물도 곱고 성품도 좋다더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복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인물이 곱다고요? 그렇다더라. 얼마나 곱습니까? 그냥 곱다면 고운 줄 알아. 동복이 벌떡 일어났다. 괜히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쓸어 넘기고 아무데나 털어낼 것도 없는데 소매를 탁탁 털었다. 그럼 나도 색시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살부터 빼야겠다. 나한테 이쁜 각시가 생긴다니. 동복이 씩 웃었다. 누이, 해봅시다. 바로 합시다. 동미는 그 들뜬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순진하다 못해 어쩌면 조금은 한심한 얼굴. 동미의 입술이 잠깐 떨렸다. 동복아, 미안하다. 그래도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다. 속으로만 말했다. 아랫마을 순옥이. 나이 20. 혼기가 찼건만 아직 혼인을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손은 느리고 몸은 더 느리고 대신 입은 아주 빨랐다. 동네 안악들이 혀를 찼다. 순옥이는 손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사는 애요. 그날도 순옥은 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부채로 바람만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고, 덥다. 마루 아래에서 어머니가 쌀을 고르다 말고 쏘아붙였다. 덥긴 뭐가 더워. 움직이질 않으니 덥지. 움직이면 더 덥지요. 아유, 그냥 전연을. 그리고요, 제가 움직인다고 일이 줄어듭니까? 어머니의 손이 덜컥 멈췄다.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계시십니까? 누구시오? 윗마을 호영입니다. 순옥은 눈만 굴렸다. 또 누구야? 잠시 뒤 호영이 마루 앞에 섰다. 여전히 반쯤 누운 채 그를 힐끗 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여쭤볼 일이 있어 왔습니다. 혹 돈 드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뭐 그럼 드러나 보지요. 호영이 한 걸음 다가섰다. 혼인 얘기입니다. 순옥의 부채가 딱 멈췄다. 누구랑요? 아랫마을에 사는 총각 하나가 있습니다. 순옥이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총각 일은 합니까? 호영이 잠깐 웃음을 참았다. 아, 그게 썩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괜찮네요. 저도 썩 많이는 안 하거든요. 게으르다고 구박하는 사람은 딱 질색이라서요. 입꼬리를 올리며 덧붙였다. 비슷한 사람끼리 사는 게 편하겠지요. 뒤에서 지켜보던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리고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인연이 드디어 가는구나. 쌀을 고르던 손이 갑자기 부지런해졌다. 며칠 뒤 순옥이 보따리를 들고 동북내 마을로 들어왔다. 혼례랄 것도 없었다. 상 하나 대충 차려놓고 어른들끼리 고개만 끄덕이면 그걸로 끝이었다. 동복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새로 들어올 색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속으로는 이미 반쯤 들떠 있었다. 인물이 곱다 했으니 적어도 눈은 즐겁겠지 싶었다. 그때였다. 대문이 삐걱 열리더니 순옥이 들어왔다. 보따리를 한쪽 어깨에 척 걸친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동복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순옥이는 통통했다. 아니, 통통한 정도가 아니었다. 볼은 푹신하게 올라있고 걸음걸이는 느긋하고 표정은 세상 급할 것 하나 없어 보였다. 마치 평생 서둘러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동복이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슬그머니 동미 옆으로 다가갔다. 누이, 왜 그러느냐? 저기 인물 곱다 하지 않았습니까? 동미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곱지 않느냐? 동복이 다시 순옥이를 힐끗 봤다. 순옥이는 마당 한켠에 서서 보따리를 내려놓고는 하품을 하고 있었다. 아주 크게 쩍 벌리며 동복이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동미 곁으로 다가갔다. 누이, 왜 그러느냐? 동복이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그리도 미웠소? 그게 무슨 소리냐? 저리 몸집이 크다는 말은 왜 안 하셨습니까? 동미가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냐? 동복이 잠깐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히 안 했다. 순옥은 허리를 두드리며 툭 말했다. 여기까지 걸어왔더니 벌써 배가 허하네요. 뭐 좀 먹을 것 없어요? 동복의 눈이 또 한 번 흔들렸다. 그날 밤 동복은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다. 동복이 눈을 뜨니 옆에서 순옥이 대자로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한쪽에서는 침까지 흘러내리고 있었다. 동복은 잠시 그 모습을 내려다보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곧 일어나 밥을 차리겠지. 그렇게 믿고 다시 눈을 붙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이미 창호지를 타고 방 안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그런데도 순옥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조금도 변함없이 자고 있었다. 그제야 동복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꼬르륵. 동복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옥이를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색시, 아무 반응이 없었다. 색시, 해 떴소. 그러자 순옥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며 몸을 돌렸다. 동복의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솥뚜껑을 열자 텅. 솥 안은 한 톨도 남김없이 깨끗했다. 동복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색시, 이불이 아주 조금 들썩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시오. 밥을 해야 하지 않겠소? 이불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다. 서방님이 해오시구려. 동복이 눈을 깜빡였다. 내가요? 배고프면 해 드시고 저도 좀 주시구려. 동복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동복이 처음으로 아침밥을 차렸다. 정확히는 차렸다기보다 간신히 만들어냈다. 솥 안에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무언가가 눌어붙어 있었고 반찬이라고는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다. 그걸 들고 방에 들어가자 순욱이가 이불을 걷고 앉아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뭐요? 밥이요. 이건 밥이 아니라 죽 같은데? 동복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뭐 비슷한 거요. 순옥이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떠보더니 입에 넣지는 않고 다시 내려놓았다. 서방님, 저 어릴 적에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쌀은 뜸을 들여야 한다고. 뜸을 어떻게 들이는 거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럼 밥도 해본 적이 없는 거요? 순옥이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동복은 깨달았다. 자기가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문제는 돈이었다. 집안을 둘러보니 가진 돈은 몇 푼 남지 않았고 집시는 닳아 밑창이 헤어져 있었으며 창거리는 바닥이 났고 장작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동복은 방에 앉아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아니 시집을 왔으면 살림은 색시가 해야 하는 것 아니오? 어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소? 순옥이 팔짱을 끼고 동복을 노려보았다. 살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반찬도 만들고 하지요. 돈이야. 서방님이 이렇게 누워만 계시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요. 순옥이가 말을 이어갔다. 남정네가 일을 해야 돈이 생기고 돈이 생겨야 제가 살림을 하지요. 게으르신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동복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남정네가 벌어야 집이 돌아간다. 그건 동복도 알고 있는 이치였다. 다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자기가 그 남정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다. 누이가 다 해주었으니까. 동복이 다시 물었다. 그럼 색시는 살림을 할 줄 아시오? 순옥이 잠시 말을 멈췄다. 뭐 그까이 거 배우면 되지요. 누구한테요? 어디서 배우든 배워오면 될 것 아니오. 서방님은 돈이나 벌어오시지요. 또 한 번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동복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문득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내일은 나무라도 해다 팔아야 하나? 그건 동복이 태어나 처음으로 스스로 해본 일 생각이었다. 이튿날 동복이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마침 그때 윗길을 지나던 동미와 호영이 그 모습을 보았다. 동미가 걸음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다. 저게 지금 지게를 지고 가는 게 맞소? 맞는 것 같소. 우리 동복이가요? 틀림없어. 동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돌렸다. 호영이 웃음을 참으며 입을 열었다. 내가 뭐라 했소? 목마른 놈이 결국 우물 판다고. 서방님, 저 녀석보다 더 느긋한 색시를 맞았으니 이젠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된 것이지요. 동복이한텐 딱 알맞은 짝이요. 동미가 주먹으로 호영의 옆구리를 툭 쳤다. 호영이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뒤 장날이 되었다. 동미가 두 사람을 불렀다. 같이 장에 가자꾸나.
창거리 사는 것도 배우고 갑 흥정하는 법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순옥이 눈이 반짝였다. 장터에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복도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순옥이 전 부치는 노점 앞에서 딱 멈춰섰다. 서방님, 저기 좀 보시오. 뭐요? 전이요? 전인 건 나도 알지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전이 너무 먹고 싶소. 동복이 주머니를 더듬었다. 며칠 전 나무를 팔아본 돈이 몇 푼 들어 있었다. 이걸로 전을 사면 된장을 못 사오. 그럼 전을 먹고 된장 없이 살면 되지요. 된장이 없으면 국을 어떻게 끓이오? 국 없이 살면 되지요. 동복이 눈을 가늘게 떴다. 색시, 지금 진심이요? 순옥이는 아주 진심이었다. 결국 동복이 전 한 장을 사주었다. 순옥이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이 환해졌다. 그 웃음을 보니 동복은 괜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다만 된장을 살 돈이 없어졌다는 것이 문제였다. 뒤에서 그 모습을 보던 동미가 작게 한숨을 쉬며 호영에게 말했다. 저러다 굶겠소. 굶어봐야 아는 법이지요. 너무한 것 아니오. 그렇다고 동복이가 굶어본 적 있어? 아님 순옥이가 굶어본 적 있어? 동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굶지는 않았다. 그러나 된장 없이 보낸 사흘은 두 사람에게 제법 큰 깨달음을 남겼다. 어느 날 낮, 동복이 산에 올라간 사이 순옥이가 동미를 찾아왔다. 형님, 국 끓이는 것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형님이 하시는 걸 보니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동미가 웃음을 참고 말했다. 어렵지 않지. 같이 해보자꾸나. 그날부터 동미는 순옥에게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 나물 무치는 법을 하나씩 가르쳤다. 순옥은 생각보다 손이 야무졌다. 그 사이 동복도 변하고 있었다. 장작 패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도끼를 잘못 내려쳐 발등을 찍을 뻔해 동네 사람들이 한바탕 웃었고, 두 번째는 장작이 튀어올라 이마를 맞았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장작이 쩍하고 갈라지기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순옥의 옷이 터졌다. 솔기가 뜯어져 저고리 옆이 훤히 벌어질 지경이었다. 순옥은 한참을 멍하니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평생 어머니가 꿰매주었고 그게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지금 이 집에 없었다. 서방님, 이것 좀 꿰매 주시겠어요? 동복이 바늘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바늘은 처음 잡아보는 거라. 도통 모르겠어. 저도 모르는데요. 그럼 어쩌자는 게요? 두 사람은 뜯어진 솔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결국 순옥이가 바늘을 들었다. 손가락을 찌르고 실이 엉키고 다시 풀고 또 찌르고, 그렇게 한 시즌쯤 지나서야 솔기가 어설프게 이어졌다. 그날 이후 순옥은 바느질을 배우기로 했다. 친정어머니를 찾아가 며칠이고 따라다니며 배웠다. 처음 한 달은 손가락이 늘 바늘에 찔려 살짝 부어 있었고, 한 달이 더 지나자 바늘을 흔들림 없이 줄 수 있게 되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는 날이었다. 순옥이는 동네 아낙들 사이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처음에는 다들 슬쩍슬쩍 쳐다보기만 했지만 순옥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빨래를 두드렸다. 그때 윗마을 가뿐히 아낙이 말을 걸었다. 처음 보는 색신데 어디서 왔소? 아랫마을에서 왔어요. 서방되는 이는 어떻소? 순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게으르기가 천하일품이지요.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아낙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남정네란 게 다 그렇지. 손으로 잡아 끌어야 움직인다니까. 맞아요. 그냥 두면 종일 누워 있어. 맞아요. 순옥이 무릎을 탁 쳤다. 그날 이후 순옥은 개울가의 단골이 되었다. 말이 많고 웃음이 해픈 것이 안악들과 잘 맞았고 빨래를 하러 갔다가 2시즌씩 수다를 떨고 오는 날도 많아졌다. 그날 저녁 동복이 물었다. 오늘은 왜 이리 늦었소? 이야기가 재미있어서요. 누구랑 그리 재미있소? 동네 안악들이랑요. 무슨 이야기를 그리 오래 하오? 순옥이 웃으며 빨래를 개었다. 남편 흉보는 이야기요. 동복이 잠시 멈칫했다. 내 얘기도 나왔소? 조금요. 동복은 더 묻지 않았다. 겨울이 오기 전 순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방님, 왜 그러? 저 아무래도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동복이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나 순옥 앞에 앉았다. 순옥의 두 볼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동복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달라졌다. 지금 것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면 그뿐이었다. 누이가 다 해주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누이가 아니었다. 이 사람이 낳을 아이는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 동복이 입을 열었다. 잘 먹어야 하오. 알아요. 추우면 바로 말하시오. 내가 장작 더 패어 오겠소. 동복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내가 더 열심히 할 테오. 순옥이 고개를 들어 그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알아요. 그러실 줄. 믿지 않는 거요? 믿어요. 근데 서방님, 장가 한번 잘 드셨네요? 동복이 눈을 깜빡였다. 그게 무슨 소리요? 제가 게으른 서방을 이렇게 바꿔놓았잖아요. 동복이 헛기침을 했다. 그럼 색시도 마찬가지 아니요? 순옥이 눈을 가늘게 떴다. 뭐가요? 나 때문에 못하던 것도 다 하게 된 것 아니오. 이내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동복과 순옥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다. 이듬해 봄이 되었다. 동미가 동복네 집에 들어서니 순옥이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고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동복이는? 나무하러 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동미는 마당 한켠에 쌓인 장작을 바라보았다. 제법 많이 쌓여 있었다. 잘 지내는 것 같구나. 그럭저럭이요. 순옥이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아직도 제 서방이 한심해 보이세요? 아니? 그럼 언제부터요? 동미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지게지고 뒷산 올라가던 날부터. 순옥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날부터 좀 봐줄만 하더라고요. 둘이 함께 웃었다. 호영이 나중에 물었다. 처남이 좀 달라졌어? 많이 달라졌어요. 순옥이는요? 더 많이 달라졌고요. 호영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뭐라 했어? 동미가 또 옆구리를 툭 쳤다. 그 말 몇 번째요? 맞는 말이니 자꾸 하지요. 굴뚝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다. 밥이 지어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제는 동복이 아닌 다른 손으로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동복이를 잘 챙기라고. 동미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다 잘 됐어요. 그해 여름, 동복네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퍼져나왔다. 동복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을 모아 아이 포대기 하나를 장에서 사왔다. 붉은 빛이 돌아서 예쁘다며 고른 것이었다. 순옥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동복의 손을 잡았다.
좋은 거 골랐네요. 마음에 들어? 그럼요. 동복이 괜히 코를 훌쩍였다. 이제 게으름 안 피울 거요. 알아요. 진심이요. 순옥이 웃었다. 그렇게 게으름뱅이 둘은 부지런한 부부가 되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살림이 불어났다. 장독이 하나 늘고, 항아리가 하나 늘고, 마당 한켠에 작은 밭도 생겼다. 순옥의 손은 빨라졌고, 동복의 도끼질 소리는 마을에 익숙한 소리가 되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의 거울이 되었다.